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나라가 참 이상하게 거슬려 한국은 별거 없는 나라야. 한국은 못 살아. 연일 한국을 향한 열등감이 폭발하던 그때 한 엘리트 유학생의 폭탄 고백에 베이징이 들끓었습니다. 왜 한국 학생은 게이트를 15초에 통과하는데 우리는 5시간 20분 동안 범죄자처럼 모든 물건이 뒤져져야 했습니까? 중국 최상위 엘리트 연구원 추안린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중국의 선전은 전부 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미 서부 캠퍼스에서 린이 처음 마주한 공산당의 실체, 금서의 원문, 대약진, 문화대혁명, 신장, 홍콩의 기록, 시애틀 거리에서 일부 중국 관광객들 벌인 미친 행동들, 그리고 한국인이 그녀에게 보여준 자유의 영상까지. 그녀는 결국 진실을 깨닫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한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추안린입니다. 24살, 중국 국적을 가진 생체 데이터 AI 석사과정 연구원이에요. 미국 서부 주립대학교 교환연구원 자격으로 시애틀에 왔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심장박동 패턴 분석 알고리즘 143개 커밋이 들어있었고 여권에는 출국 도장 9개가 찍혀 있었죠. 작년 가을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미국 가서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와라. 너는 중국의 미래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시애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이 갈라졌어요. 중국 여권 소지자는 세컨더리 스크리닝으로. 공항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특별 심사구역이었죠. 왜요? 제가 물었어요. 연구 분야 때문입니다. 생체인식 관련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그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옆줄을 봤어요. E- 게이트 라인이었습니다. 한국 학생 3명이 자동심사대 앞에 섰어요. 화면에 얼굴을 비추고 여권을 스캔하고 초록불. 첫 번째는 14초, 두 번째는 10초, 세 번째는 16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평균 15초였어요. 그들은 캐리어를 끌고 출구로 사라졌죠. 저는 회색 대기 구역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컨더리 스크리닝 구역은 조용했어요.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제 앞에 중국인 가족이 있었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벌써 2시간째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반 줄은 10분이면 끝나는데 우리 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허리가 뻐근해졌어요. 4시간째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줄 이탈 시 재심사 시작. 벽에 붙은 경고문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옆 E- 게이트 라인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통과했어요. 15초, 10초, 13초 신뢰가 초 단위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5시간 10분째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어요. 추안린. 파란 유니폼을 입은 국경경 비대원이 저를 별도 신문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벽, 천장에 카메라, 일방향 거울. 노트북과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가 말했어요. 암호를 풀어주세요. 왜 제 개인 기기를요? 중국 여권 소지자 중 생체인식 연구자는 의무 검사 대상입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죠. 저는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지문 인증도 해제했어요.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렌식 소프트웨어가 실행됐어요. 파일 하나하나가 화면에 떴습니다. 연구 데이터, 논문 초안, 개인 사진, 메모, 위챗 대화까지요. 심사관이 화면을 스크롤하다 멈췄습니다. 중국 공산당 청년단 회원이네요. 네, 대학생은 자동 가입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자동이든 아니든 당과 연결돼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가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10분이 더 지났어요.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미국에 온 목적, 연구 자금 출처, 졸업 후 계획, 중국 정부와의 관계. 심사관은 제 대답을 타이핑하면서 눈을 들지 않았어요. 칭화대학교 출신이면 정부 장학금 받았죠?
네, 교육부 장학금입니다. 조건이 있나요? 졸업 후 2년간 중국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제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모욕스러웠어요. 저는 연구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옆 신문실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벽을 타고 새어나왔죠. 심사관은 계속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 노트북 안에 모든 것이 낯선 사람의 손에 펼쳐졌어요. 오후 7시 30분이었습니다. 입국 허가 도장이 여권에 찍혔어요. 6개월마다 비자 갱신 필요합니다. 계속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노트북과 휴대폰이 돌아왔어요. 여권에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컨더리 컴플리티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겼죠. 출구로 나가면서 다시 E- 게이트를 봤습니다. 한 학생이 통과하고 있었어요. 15초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5시간 20분이었습니다. 같은 학생인데 내 시계만 멈춰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우버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오래 걸렸나 보네요. 중국 여권이세요? 네. 요즘 다들 그래요. 미국이 얼마나 경계하는지 아시죠? 창밖으로 시애틀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빌딩들이 불을 켰어요. 다리 위로 차들이 달렸죠. 저는 연구를 하러 이 도시에 왔습니다.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발표하러 왔어요. 과학자였습니다. 국가는 제게 실험실이었고 평판은 선전의 결과였죠. 그런데 오늘 입국장에서 제게 붙은 건 연구자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중국 국적, 생체인식, 청년단 회원. 그 세 개의 꼬리표였습니다. 나는 연구자인가, 감시 대상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택시가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불빛이 창을 스쳤어요. 저는 가방 속 여권을 만졌습니다. 붉은 표지, 금색 국장, 빨간 스티커. 제 신념의 축이 조금 흔들렸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같은 학생인데 내 시계만 5시간 가까이 멈춰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온 지 사흘째, 저는 대학 도서관 지하 2층 아카이브 열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지도교수가 말했었죠. 연구 배경에 역사적 맥락을 추가하세요. 출처는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고요. 저는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대약진 운동. 첫 번째 문서가 떴어요. 1958년부터 1962년. 생산량 보고서, 배급 기록, 증언집이었습니다. 과잉 보고로 인한 배급 실패. 대기근. 아사 통계. 교과서에서는 본 적 없는 표였어요. 문화 대혁명. 천안문. 신장. 홍콩. 검색창에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1966년부터 1976년 공개 투쟁 기록. 1989년 6월 4일 병력 투입 현장 사진. 2010년대 후반 재교육시설 설계도. 2019년 평화 집회 강제 해산 보고서. 파일들이 줄지어 떴어요. 모두 교과서에는 없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몰랐어?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이름은 민이라고 했어요. 1989년 6월 4일 너희 정부가 학생들한테 총 쏜 거. 여기 사진 봐. 증언도 있고. 너희만 모르는 거야. 저는 화면을 덮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옆에 서 있었죠. 이것도 봐. 신장 재교육시설. 설계도랑 수감자 명단도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노트북 옆에 공책을 펼쳤습니다. 표를 그렸어요. 왼쪽 열에는 사건명, 오른쪽 열에는 교과서 서술 여부. 대약진, 문화대혁명, 천안문, 신장, 홍콩. 5줄을 채웠죠. 교과서 열은 비어 있었습니다. 생략, 축소, 누락. 11개의 빈칸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가짜일 수도 있다.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말했어요. 서방의 선전일 수도 있어.
저는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유엔 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교차 검증 가능한 자료들이었어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캠퍼스를 걷는데 시위대가 있었어요. 프리 티베트, 프리 홍콩, 프리 위구르. 중국 국기를 든 사람들과 맞서 있었죠. 파시스트 차이나 현대판 나치. 구호가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인터넷을 켰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차이나를 입력하자 자동 완성이 떴어요. 차이나 바이러스, 차이나 제노사이드, 차이나 위협. 유튜브 댓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인류의 암이다. 세계가 중국을 막아야 한다. 이게 세계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었어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위협이었죠. 다음 날 첫 수업은 국제정치학 세미나였습니다. 존슨 교수가 갑자기 저를 지목했어요. 린, 중국인으로서 당신 나라의 급속한 성장 비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은 5,000년 역사를 가진 문명 대국으로서. 제가 대답을 시작했죠. 교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또 5,000년 타령이야. 누군가 속삭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독창성이 없어요. 선전 교육의 결과겠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점심시간 학생 식당에서 민과 마주쳤어요. 린, 여기 앉아. 근데 너 위챗 쓰지? 조심해. 중국 정부가 다 감시한대. 그건 편견이에요. 편견? 너희 나라에서 VPN 쓰면 잡혀가잖아. 그게 정상이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외국 사이트 접속이 불법이니까요. 너희는 아직도 황제의 노예야. 민이 말했어요. 시진핑을 푸틴처럼 숭배하잖아. 그럼 왜 선거를 안 해? 왜 반대 의견을 말하면 감옥에 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기숙사에서 미국인 룸메이트가 물었어요. 린, 너희 나라는 정말 코로나 발원지 아니야? WHO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한에서 시작됐잖아. 그리고 너희 정부가 처음에 숨겼고 전 세계 수백만이 죽었어.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표를 다시 봤어요. 새로운 열을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세계가 보는 중국이었어요. 위협, 적, 감시국가, 선전교육, 독재. 단어들을 적었죠. 두 개의 열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제가 배운 중국과 세계가 보는 중국. 두 개의 평행선이었어요. 충성의 침묵인가, 검증의 의무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였어요.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출처가 명확하면 받아들이고 근거가 없으면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데이터였어요. 검증 가능한 출처가 달린 교차 확인된 데이터였죠. 지도교수 이메일이 왔습니다. 린, 출처 검증은 꼼꼼히 하고 있죠? 연구 윤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논문에 치명적이에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교수님, 원문 확인하고 있어요. 출처는 모두 링크로 정리 중입니다. 23개의 링크였어요. 41개의 주석이었습니다. 저는 각 문서마다 출처를 달았어요. 발행기관, 날짜, 문서 번호, 페이지까지요. 근거 없는 주장은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있는 주장은 써야 했어요. 그게 연구자의 의무였죠. 창밖으로 시애틀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공책을 덮었어요. 차트박 11개의 점이 제 신념의 축을 꺾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X축과 Y축을 긋고 데이터를 찍고 추세선을 그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평생 그려온 그래프에 빠진 점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도 11개나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교실의 웃음, 식당의 질문, 도서관의 문서, 인터넷의 댓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켰어요. 내가 믿었던 중국과 세계가 보는 중국 사이의 간격이었죠. 그 간격이 너무 컸습니다.
주말이 되어 시애틀 다운타운에 나갔습니다.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과 스페이스 니들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거기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빨간 깃발을 든 중국인 관광단체였습니다. 50명은 되어 보였어요. 전망대 옆 유리 조형물 앞에서 한 남자가 안전 펜스를 넘었습니다. 아이를 구조물 위에 올려놓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가이드가 확성기로 소리쳤죠. 여기서 찍으면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세요. 내려오세요. 위험합니다. 경비원이 달려왔지만 남자는 못 들은 척했어요. 사진 한 장만 더요. 구조물이 흔들렸습니다. 볼트가 삐걱거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오 마이 갓. 저것들 봐. 절대로 차이니즈를 이해 못하겠어. 제 얼굴이 불타올랐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 보일까봐 저는 자리를 피했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구조물은 안전 점검을 위해 임시 폐쇄됐습니다. 볼트 손상. 안전 펜스 교체. 공지문이 붙었어요. 경전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어요. 중국 관광객 일행이 탔습니다. 확성기로 통화하고 캐리어로 통로를 막고 좌석 4개를 짐으로 차지했어요. Excuse me. 앉을 수 있을까요? 한 여자가 물었지만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타이피컬 차이니즈.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왜 저들을 입국시키는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돈 때문이지 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국적을 숨기고 싶었어요.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학생을 만났습니다. 민이었어요. 린. 다운타운 갔다 왔어? 응. 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봤어? 전망대에서 중국인들이 구조물 올라간 거. 지금 레딧에서 난리야.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다시 증명된 어글리 차이니즈. 조회수는 260만을 넘었습니다. 24시간 만에요. 댓글을 읽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규칙이 뭔지 모르는 민족. 입국 금지해야 한다. 매너 교육 의무화해야 한다. 프레임이 고착되고 있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애틀 도시교통국 발표를 봤어요. 대중교통 단속 주 3회에서 주 5회로 상향. 전망대 안전 펜스 임시 폐쇄. 볼트 손상으로 인한 긴급 점검. 유사 민원 증가.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책을 펼쳤어요. 제목을 썼습니다. 땅에서도 이어진 파열음. 그 아래 적었어요. 전망대 무단 탑승. 우월 홍보 촬영. 볼트 손상. 펜스 폐쇄. 경전철 고성. 통행 방해. 단속 상향. 조회수 260만. 댓글 어글리 차이니즈.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펜스를 넘지 않았어요. 저는 통로를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여권 색깔만 봤습니다. 중국 국적. 그 5글자가 저를 그들과 묶었어요. 두려움도 함께 왔습니다. 집단으로 묶일 공포였어요. 개인으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린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자라는 정체성으로요. 하지만 오늘 다운타운에서 본 것들이 조회수 260만이 댓글의 혐오가 저를 하나로 묶고 있었어요. 외부 비난과 내부 성찰 사이에서 저는 흔들렸습니다. 비난에 맞서 변호해야 할까요? 저는 다르다고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찰하며 변화를 요구해야 할까요? 우리 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규범을 말해야 할까요? 존슨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화적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규범은 문화를 넘어서는 약속입니다. 약속. 저는 그 단어를 공책에 적었어요. 규범은 표지판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썼어요. 규범. 표지판. 약속.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줄을 섰고 조용히 말했고 타인을 배려했어요. 하지만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게도 쏟아지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미국 생활은 어떠니? 중국이 자랑스럽다는 걸 보여주렴. 우리 리니가 최고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이 목에 걸렸어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시애틀의 저녁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어요. 저는 공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적었어요. 낙인에 침묵할까, 내부 규범을 말할까? 동일시 거부와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하지만 저도 그들과 같은 여권을 가졌어요.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았죠. 그 연결이 저를 올감했어요. 개인으로 서고 싶었지만 집단의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규범은 표지판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약속을 지킨 저까지 낙인 찍히고 있었어요. 260만의 조회수가 30명의 연행이 58분의 지연이 모두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집단의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질문은 선명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제 안에서 무언가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요. 주말 오후 미니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애틀 아시아 미술관 갈래? 특별전 한대. 저는 가방을 메고 나갔어요. 컨벤션 센터 앞에서 민을 만났습니다. 아시아 테크 문화 박람회. 입구 현수막에 적혀 있었어요. 미니 표를 2장 샀습니다. 한국관부터 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국관 입구였어요. 저 사람들 뭐 보러 온 거야? 민이 물었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체험존이 인기가 많아서요. 평균 18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 미디어 아트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글이 춤을 췄습니다. 어린아이가 손을 뻗어 글자를 만졌어요. 엄마, 봐. 움직여. 옆에서 미국인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진들이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손에 든 촛불, 평화로운 얼굴들. 민주화 운동 타임라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 밑에 출처가 달려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 소장, 언론사 아카이브 제공. 다음 방은 어두웠습니다. 화면이 여러 개 걸려 있었어요. 광장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아이를 아는 부모들. 700만 명이 참여했다는 자막이 떴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감탄했습니다. 어메이징. 이렇게 평화롭게. 민이 제 팔을 쳤어요. 저거 봐. 다음 방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니 화면에서 코미디언이 대통령을 흉내내고 있었어요. 과장된 표정, 우스꽝스러운 목소리. 관람객들이 웃었습니다. 이거 방송된 거예요? 놀라며 제가 물었습니다. 안내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공중파에서요.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거든요. 벽면에 조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21조.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지막 방으로 갔습니다. 대형 화면에 SNS 게시물들이 흘러나왔어요. 대통령 비판글, 정부 정책 풍자, 시위 현장 사진. 탄핵 과정을 보여주는 타임라인도 있었습니다. 국회 가결, 헌재 결정, 평화적 정권 교체. 여긴 대통령도 법 아래 있어. 민이 말했어요. 시민이 거리에서 말하면 제도가 대답한다고.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민이 말하면 제도가 대답한다. 그게 가능한 거구나. 출구로 나왔습니다. 방명록이 놓여 있었어요. 펼쳐보니 댓글들이 빼곡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꼭 가보고 싶네요. 민주주의가 이런 거구나. 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가 붙어 있었어요. 4.7. 높은 만족 수치였어요. 중국과는 복도 반대편이었습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영광의 5,000년. 하지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민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왜 이렇게 한산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 진열장에 도자기가 놓여 있었어요. 청동기, 서예 작품, 그림들. 하지만 설명 패널이 간단했습니다. 명나라 시대 추정. 작가 미상. 출처 표기가 없었어요. 벽면에 그래프가 걸려 있었습니다. GDP 성장률, 수출 증가율, 특허 출원 건수. 숫자들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관람객들은 잠깐 보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갔어요. 건국 역사, 개혁 개방 이야기. 그 다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현대사 파트가 끝나버렸어요. 저는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텅 빈 공간만 이어졌어요. 민이 물었습니다. 여기 체험 코너 없어?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작년에 없앴습니다. 이용객이 없어서요. 지금은 옆 일본관에서 오리가미 체험하시면 돼요. 복도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출구 쪽 방명록을 봤습니다. 댓글이 몇 개 없었어요. 지루했어요. 뭔가 빠진 느낌. 10분 만에 다 봤네요. 마지막 페이지에 통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균 관람 시간 9분. 이탈률 43%. 뮤지엄 샵으로 갔습니다. 한국 코너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K-팝 굿즈를 고르고 한복 인형을 들어보고 한글 엽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솔드아웃 표시가 붙은 상품이 여러 개였어요. 역사책도 그림도 다 인기 상품이었죠. 홍보도 아주 잘 되어 있는 듯 했어요. 중국 코너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팬더 인형, 만리장성 미니어처, 옥장신구. 70% 세일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굿즈조차 지루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이 물었어요. 어땠어?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달랐어. 뭐가? 한국과는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했어. 중국과는 빨리 나가고 싶어 하고. 벤치에 앉아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었어요. 체험존 6개. 출처 명기. 비판 방송. 만족도 4.7. 그 옆에 적었습니다. 현대사 공백. 출처 없음. 체험 없음. 이탈률 43%. 민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린, 너희 나라 문제가 뭔지 알아?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영혼이 없어. 돈만이 중요하고 너희의 정신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야. 중요한 건 민족이 공유하는 정신, 어리야.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시애틀이 지나갔어요. 빌딩, 가로수, 사람들. 저는 가방 속 공책을 만졌습니다. 오늘 본 2개의 전시. 한쪽은 투명했고 한쪽은 비어 있었어요. 한쪽은 존경받았고 한쪽은 외면당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다시 폈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이 홀에서 발견한 존경은 성장 곡선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과 민주적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관람객들은 숫자가 아니라 진실을 원했습니다. 선전이 아니라 투명성을 원했어요. 그게 존경과 외면을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도교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린, 논문 초안 잘 봤어요. 참고 문헌 목록을 기터브에 올려주세요. 모든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연구 윤리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참고 문헌 파일을 열었습니다. 23개의 링크가 나열돼 있었어요.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UN 인권위원회 보고서, 국제사면위원회 자료. 그리고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찾은 것들. 천안문 병력 투입 기록, 신장 재교육시설 문서, 홍콩 평화집회 해산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올리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중국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인용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본국에서도 보겠죠. 도서관 지하 아카이브가 떠올랐어요. 11개의 빈칸. 교과서에는 없고 아카이브에는 있던 기록들.
저는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었습니다. 출처를 메모했고 링크를 저장했고 주석을 달았어요. 41개의 주석이었습니다. 박람회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중국관. 출처 없음. 검증 불가. 이탈률 43%. 한국관. 출처 명기. 투명한 절차. 만족도 4.7. 존경은 출처 표기와 절차에서 나왔습니다. 내 연구는 어떻게 될까? 참고 문헌을 숨기면 중국관처럼 되는 거예요. 출처 없음. 검증 불가. 신뢰 제로. 하지만 공개하면 본국에서 문제 삼을 겁니다. 왜 서방 자료를 인용했냐고, 왜 금서를 참고했냐고요. 기터브를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어요. 참고 문헌 목록. 23개의 링크를 붙여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천안문 사상자 기록. 신장 수감자 명단. 홍콩 실종자 사례. 모두 검증 가능한 출처였습니다. 업로드를 눌렀습니다. 진행바가 차올랐어요. 50%, 80%, 100%. 완료. 제 참고 문헌이 전 세계에 공개됐습니다. 누구나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도서관에서 본 그 빈칸들. 제 연구까지 그렇게 만들 순 없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였어요. 출처를 명기하는 사람이었죠. 검증 가능한 진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12분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위챗이었습니다. 본국 동양 유학생 연락망. 메시지가 떴어요. 린, 내가 올린 참고 문헌 봤어. 천안문. 신장. 왜 서방 선전 자료를 인용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선전과 불일치야. 중국 학생이 반중 자료 쓰면 안 돼. 즉시 내려. 교육부 장학금 받았으면 규정 따라야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사관이었어요. 린 학생이죠? 참고 문헌 목록 확인했습니다. 왜 반중국 자료를 인용했습니까? 반중국이 아니에요. 검증 가능한 1차 자료입니다. 중국 학생은 중국 입장을 대변해야 합니다. 즉시 삭제하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위챗 메시지가 쌓였어요. 가족 생각해. 내가 이러면 집안 전체가 문제야. 동생 입시도 있고 부모님 직장도 있잖아. 내 선택이야. 또 숨기라는 거였습니다. 또 출처를 지우라는 거였어요. 도서관 교과서처럼. 박람회 중국관처럼. 검증을 막고 투명성을 없애고 빈칸을 만들라는 거였죠. 지도교수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교수님, 본국에서 참고 문헌 삭제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서방 선전 자료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린, 출처 표기는 연구 윤리의 기본입니다. 삭제하면 표절과 같아요. 학위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개의 선택지였습니다. 참고 문헌을 내리면 본국 압박이 멈춥니다. 가족이 안전해지고 귀국 후 미래도 보장되죠. 하지만 제 연구는 출처 없는 주장이 됩니다. 중국관처럼요. 참고 문헌을 유지하면 압박이 계속됩니다. 가족이 위험해지고 학업 지원이 끊기고 미래가 막힐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연구는 투명합니다. 검증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나, 영사관에서 연락 왔어.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무슨 자료를 올렸다며? 엄마, 연구 출처예요. 검증을 위해 필요한 거고요. 그런 거 내려. 가족 생각해. 동생이 내년에 대학 가는데 내 때문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통화를 끊었습니다. 노출 공포가 정점에 달했어요. 제 선택이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참고 문헌을 내리면 제가 믿는 모든 게 무너져요. 박람회에서 배운 것. 존경은 출처 표기와 절차에서 나온다는 것. 투명성 없이는 신뢰가 없다는 것. 결정했습니다. 참고 문헌을 유지하기로요. 도서관에서 본 진실을 숨길 순 없었습니다. 검증은 배신이 아니에요. 출처를 밝히는 건 연구자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침묵할 순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흰 종이를 꺼내 글씨를 썼습니다.
검은 매직으로 96포인트 크기로요. 검증은 배신이 아니다. 도서관 앞 광장으로 갔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피켓을 들고 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학생들이 지나갔어요. 몇몇이 멈춰 섰습니다. 피켓을 읽었어요.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1인 시위입니다. 연구 투명성을 위해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출처를 숨기지 않겠다고, 검증을 막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 11시. 햇빛이 뜨거웠어요. 땀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위챗 메시지가 쌓였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민이 달려왔습니다. 린,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참고 문헌 공개, 본국 압박, 가족 위협. 그리고 도서관에서 본 빈칸들, 박람회에서 배운 것들. 민이 제 옆에 섰습니다. 같이 서 있을게.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23명이 다가와 대화를 나눴어요. 응원한다는 사람, 용기 있다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저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팔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피켓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늘 2시간 나는 96포인트로 내 침묵을 삭제합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노출 공포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도서관에서 본 진실을, 아카이브에서 확인한 기록들을, 23개의 출처를, 41개의 주석을, 검증 가능한 참고 문헌을요. 피켓을 내렸습니다. 민이 말했어요. 잘했어, 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장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섰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2시간 96포인트 한 문장. 검증은 배신이 아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커리어 보존과 양심 보존 사이에서 저는 선택했어요. 양심을요. 투명성을요. 출처 표기를요. 박람회에서 배웠습니다. 존경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요. 피켓 시위 다음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위챗이었어요. 본국 연락망에서 사건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참고 문헌 내리지 않으면 조치 취한다. 가족에게 연락 간다. 학업 지원 중단될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대학 옴부즈맨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린 학생, 상황 들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민이 함께 갔습니다. 옴부즈맨 사무실. 중년 여성이 저를 맞았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참고 문헌 공개, 본국 압박, 가족 위협, 학업 지원 중단 경고. 그녀가 메모했습니다. 연구자 보호 패스트 트랙을 가동하겠습니다. 48시간 안에 조치 취할게요. 일단 본국 연락 차단부터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학교 법무팀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법무팀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린 학생, 연구 윤리 보호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외부 압박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게 우리 책임입니다. 필요시 접근 통제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요. 오후에 시의원 보좌관이 연락했습니다. 시애틀은 학술 자유를 지지합니다. 필요하시면 신변 안내 서비스도 제공 가능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다니. 민이 말했습니다. 여긴 제도가 작동해. 한 사람이 목소리 내면 시스템이 응답하거든. 그게 법치의 힘이야. 위챗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했다. 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동생 입시 망치고 싶어? 모욕과 협박이 섞인 문장들이었어요. 저는 옴부즈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접근 금지 신청하겠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샷을 저장했어요. 48시간 안에 처리될 겁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가족 생각해. 동생이 내년에 대학 가는데. 제 선택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문헌을 내리는 건 제 양심을 버리는 거였어요.
민과 카페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민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위험해. 나 때문에. 민이 커피를 밀어줬어요. 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압박하는 쪽이 잘못한 거지. 하지만 가족의 안전은 현실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였어요. 공공선을 택했지만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옳은 선택이었지만 대가가 너무 컸어요. 저녁에 옴부즈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외부 접근 통제 시작했어요. 위험 메시지 발신자들 추적 중이고요. 그리고 시의원실에서 가족 보호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음 날 민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린, 이거 봐. 우리가 만든 거야. 화면을 보여줬어요. 항공 대중교통 전시 매너 10항. 다국어로 번역돼 있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무슨 내용이에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항공기에서 좌석 다툼 금지. 대중교통에서 통로 막지 않기. 전시장에서 구조물 훼손 금지. 공공장소에서 고성 자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내용들이었어요. 낙인 대신 실천을 유도하는 거야. 민이 설명했어요. 어글리 차이니즈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실제로 바꿀 수 있는 행동 지침을 제시하자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좋네요. 배포할 수 있어요? 이미 시작했어. 민이 웃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만 2,400건. 중국어 공유율이 68%야.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었던 거야.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비난받기만 하던 사람들에게 실천 도구를 준 거였어요. 낙인에서 벗어날 방법을. 규범을 배울 기회를요. 그날 저녁 학교 법무팀에서 최종 보고가 왔습니다. 외부 압박 차단 완료. 접근 금지 명령 발효. 필요시 추가 법적 조치 가능. 린 학생의 연구 윤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애틀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가족 걱정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옴부즈맨, 법무팀, 시의원, 민. 제도가 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어요. 협박은 빠르지만 제도는 더 오래 갑니다. 48시간 패스트트랙. 접근 통제. 법적 보호. 매너 10항만 2,400 다운로드. 민이 말했던 게 맞았습니다. 한 사람이 목소리 내면 시스템이 응답한다고. 저는 피켓을 들었고 제도는 우산을 펼쳐줬어요. 협박이 왔지만 보호도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공공선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흔들렸어요. 하지만 방향은 선명했습니다. 투명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출처를 숨기지 않겠다고. 검증을 막지 않겠다고요. 협박은 빠르지만 제도는 더 오래 갑니다. 그 문장을 되뇌었어요. 두려움의 빈자리를 규범과 신뢰로 채우는 중이었습니다. 매너 10항처럼. 접근 금지 명령처럼. 법적 보호막처럼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알겠어. 박람회 부분 빼고 다시 쓸게. 2주가 지나고 미니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린, 완성했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검증 가능한 이야기 대시보드 2.0. 인터페이스가 깔끔했습니다. 3클릭이면 끝이야. 민이 시연했어요. 첫 번째 클릭, 연구 코드. 두 번째 클릭, 원본 데이터. 세 번째 클릭, 재현 절차.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알림이 왔습니다. 200번째 사용자 등록. 재현 테스트 결과도 나왔어요. 31명 시도 30명 성공. 재현율 97%였습니다. 금요일 항공사에서 보고서가 왔습니다. 매너 10항 시범 적용 결과. 4주간 데이터였어요. 좌석 다툼 70% 감소. 승무원 민원 53% 감소. 출발 지연 81% 감소. 8주 내 전면 시행 확정입니다. 숫자들이 변화를 증명했습니다. 다음 주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애틀 투데이 저녁 뉴스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투명성과 신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수요일 오후 스튜디오였습니다. 앵커가 마주 앉았어요. 린 학생, 중국 유학생으로서 투명성을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실은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누구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투명성이고 투명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상 조회수 80만, 댓글 4,000개가 넘었어요. 미니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유학생인데 공감돼요. 우리도 출처 알고 싶어요. 하지만 반대 댓글도 있었어요. 서방 선전에 넘어갔다. 배신자. 트위터에 클립이 올라왔습니다. 해시태그가 달렸어요. 투명성이 배신이 아니다. 검증은 애국이다. 리트윗이 12,000개를 넘었습니다. 레딧에서 토론이 시작됐어요. 찬성과 반대가 맞섰지만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금요일 전국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NN 아침 토론 프로그램. 아시아 문화 전시와 투명성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욕 스튜디오였습니다. 패널이 5명이었어요. 진행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어떤 전시는 성공하고 어떤 전시는 실패할까요? 제 차례였습니다. 문화 차이가 아닙니다. 투명성 차이예요. 한국과는 출처를 공개했습니다. 비판 자료도 전시했어요. 대통령 풍자, 탄핵 과정, 민주화 투쟁. 감추지 않았죠. 만족도가 4.7이었습니다. 중국과는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현대사가 비어 있었습니다. 출처도 없었어요. 그래서 10분 만에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이탈률 43%였어요. 방송이 끝나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폭발했어요. 트위터 멘션 2,000개. 위챗 메시지 300건. 중국 유학생들이 스레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린이 말한 게 맞아. 우리도 진실 알 권리 있어. 해시태그가 트렌딩 됐어요. 하지만 공격도 왔습니다. 배신자. 가족이 불쌍하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위챗은 더 격렬했습니다. 린을 규탄한다. 하지만 다른 메시지도 있었어요. 린, 응원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찬성과 반대, 지지와 비난. 하지만 침묵은 깨졌어요. 대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한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온 거였어요. VPN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린, 당신 방송 봤어요. 스크린샷 저장했어요. 위챗에서 삭제당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돌려보고 있어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국 영사관이었어요. 린 학생, 여권 무효 처리됐습니다. 즉시 귀국하세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반국가 행위로 판단됩니다. 귀국 거부 시 법적 조치 취합니다. 민이 달려왔습니다. 린 들었어. 여권 취소됐다고. 응. 미안해. 아니야. 내 선택이었어. 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너는 용감해. 용기요? 저는 그저 더 이상 거짓 속에 살 수 없었을 뿐이에요. 12월 캠퍼스 강변은 추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중국 번호였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돌아와.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엄마. 내 아버지가 직장 잃었어. 너 때문에 우리 집이 감시받고 있어. 동생 대학도 불투명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면 돌아와. 못해요.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자유를 맛봤어요. 엄마, 진실을 아는 것, 자유롭게 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전화가 끊겼어요. 다시 걸었지만 차단됐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뒤를 돌아보니 존슨 교수였어요. 당신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망명 신청할 생각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천서를 써드리죠.
다음 날 대학 법률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정치적 망명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취소, 가족 협박, 언론 탄압. 증거가 충분해요. 6개월에서 1년 걸릴 겁니다. 학생 비자는 유효합니다. 대학이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민이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혼자 있지 마. 우리 가족이 기다려.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민의 부모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린, 용감해요. 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 아버지는 한국 민주화 세대였어요. 저도 독재와 싸웠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 저녁 식사 후 민 어머니가 선물을 주셨습니다. 목도리였어요. 손수 짠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 타국에서 받는 따뜻함이었어요. 새해가 됐습니다. 캠퍼스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어요. 중국 민주화를 꿈꾸는 사람들. 촛불을 들었습니다. 천안문 희생자들을 위해, 홍콩을 위해, 신장을 위해. 3월 망명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그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강변으로 다시 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얼었던 강이 녹고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메시지를 썼어요. 사랑해요. 언젠가 자유로운 중국에서 다시 만나길. 전송 실패. 여전히 차단됐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대시보드 사용자 200명. 재현율 97%. 항공 분쟁 70% 감소. 작은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트위터를 열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온 메시지들이 쌓이고 있었어요. VPN 넘어 전해지는 응원들. 스크린샷으로 퍼지는 대화들. 검열 너머로 새어나가는 질문들. 저는 중국인이었고 지금도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중국인이에요. 우린 총 대신 3클릭과 10가지 매너를 택했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투명성으로, 검증으로, 대화로요. 상흔은 남았습니다. 가족은 멀어졌고 귀국은 불가능해졌어요. 하지만 대화는 시작됐습니다. 방송으로, SNS로, 스크린샷으로요. 침묵은 깨졌고 질문은 살아남았습니다. 석양이 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하고 투명성을 지킬 겁니다. 진실을 아는 것, 자유롭게 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이니까요. 감동적인 중국인 유학생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용기가 무엇인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제가 영상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